자,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할게. 즐거운 편지 지은 황동규 시인은 사실 이 시를 지을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아마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마음을 정리해서 적어 놓은 시고요. 자, 그럼 본문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리해 줄게.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자,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일단 내용을 보면 이 고등학생이 적어놨다고 보기에는 너무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심오한 철학 같은 게 느껴질 정도니까, 자,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 내 그대를, 내는 화자가 직접 등장했고, 그대는 그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해가 지고 바람이 분다는 건 일상적인 것이고 자연현상이란 말이지, 화자는 자신이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현상에 빗대고 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그 다음에 사소한 일일 것이나, 사실 사소한 일이 아니지, 해가 지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소한 일이라는 건 반어적 표현이다. 실제로 전혀 사소하지 않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 사소함이 바로 화자가 대상에게 갖고 있었던 사랑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그대를 불러버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맬 때,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럴 때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라, 사랑을 보여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 이연으로 가볼게.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자, 사랑하는 이유를 밝힐 거야.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자, 진실로 운율도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정말 진정한 마음이다라는 얘기했고,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한 화자의 기다림은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 되겠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라는 얘기지.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눈이 내리네. 그리움이 내리네. 여기는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눈이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눈이고,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화자는 자신의 사랑도 언젠가는, 그 기다림은, 사랑이라고 했던 그 기다림도 언젠가는 기다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한 거야. 사랑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지. 다만 사랑이 끝났을 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대를 향한 사랑이 언젠가 끝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도 그대를 사랑했던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할 거란 뜻이야. 그 다음에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자연의 순환이고 현상이지,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지막 구절은 자연의 순환처럼 사랑도 기다림의 자세에는 계절의 변화처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건 아니고, 자연의 순환처럼 없어질 때도 있고 다시 변할 때도 있고, 하지만 나의 사랑, 나의 기다림은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맨 마지막 문장이다. 결국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이건 자연의 순환이고 시간이 가면 계절이 변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중요한 건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도 그렇게 변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에 가서 나의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할 뿐이다. 계속해서 기다리겠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즐거운 편지라고 했는데,
사랑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끝나는 시점에도 나는 그대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자세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의 시란 말이야. 자, 즐거운 편지. 시는 산문적인 내용을, 산문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문시라는 게 줄글처럼 되어 있는 거지, 뭐 속에 있는 마음을 독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 내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거.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그치고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현상이지, 하지만 그게 없다면 안 되는 거지. 반어적으로 그걸 사소하다고 표현했지만 아주 소중한 것을 의미한다. 반어법,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진실로 진실로부터, 거기에서 본다면 사랑이 그칠 것을 믿는다. 사랑이 끝난다는 게 아니야. 사랑, 내 마음의 기다림과 사랑이 끝날 때도 있겠지.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자연현상이 변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다림의 자세, 그리움의 자세라는 거야. 이게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의 내용이었어.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즐거운 편지라는 것은, 자, 그대를 향한 사랑이 기다림이고 기다림조차도 즐거운 일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결국 기다림이고 기다림조차도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 즐거운 편지는 바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고,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연의 순환, 자연현상을 빗대서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도 당연한 거다. 눈이 내리다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거, 이건 자연의 질서고 순환인데 그것처럼 나의 사랑도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사랑에 관하여 기다림의 자세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사랑했던 그 마음, 기다림이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였다.